알겠지? 선생님. 하기가 언제 시험 보냐? 4월 26일에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보냐? 4월 26일? 네. 니들이 제일 빨리 보는 축에 속하네? 거의 얘들하고 하루 차이다. 너희들이 27일부터 보니까. 자, 보자. 저번 시간에 원소는 했지? 원소가 뭐니? 더 이상 화학적으로 나눌 수 없는, 분해할 수 없는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그러지? 자, 봐봐. 원소와 주기율표인데, 자, 원소와 주기율표에서 원소가 있잖아. 원소는 다른 말로 뭐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그래. 어? 그리고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놈이 뭐다? 나눠지지 않는 놈이 원소다. 얘 오늘, 얘 늦게 오고 있구나. 왜? 이사 갔잖아. 11분 뒤에 온다는데, 이 새끼, 그럼 한 20분 넘어서 오겠는데? 아직 버스는 안 탔대. 아까 아침에 45분에 11분 뒤인가 온다 했어. 그러면 거기서 한 30분 걸리잖아. 20 몇 분 걸리겠는데?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놈이 원소다. 예를 들면 이거지, 얘들아. 물을 갖다가 분해를 했어. 그랬더니 뭘로 됐어? 수소하고 산소로 됐어. 그러면 봐. 물은 분해가 됐으니까 원소가 아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했잖아. 화합했다 해서 화합물이라고 불러. 근데 얘들은 같은 원소로 이루어졌지. 더 이상 다른 원소로 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됐지. 그러니까 얘들은 원소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고 현재 알려진 거는 110여 종이 있는데 얘들아, 이 중에 92종이 자연에서 발견된 거고 나머지는 합성을 한 거야.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래갖고 노벨 큐리 아인슈타인 있어. 그건 과학적으로 업적이 높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그럼 원소는 110여 종이 있는데, 야, 물질은 더 많겠지. 왜? 경우의 수가 더 많이 생기잖아. 110여 종을 여러 개를 갖다 짬뽕해 버리니까. 화합물은 원소에 비해서 물질은 엄청나게 많다. 원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물질을 생성하고, 따라서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다. 그리고 봐봐, 옆에 봐봐. 원소의 정의 봐봐. 원소들이 발견된 초기에는 원소를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라고 정의했는데, 그러나 원자의 구조가 밝혀지면서 자, 모질리가 뭘 찍었다 했어? 모든 원소에 X선을 찍었다 했지, 얘들아. 그러니까 X선을 찍어가지고 양성자수를 세가지고 원자번을 매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소가 이제는 양성자수가 같은 놈이 뭐다? 원소라 그랬어. 이해되니? 현재는. 그리고 이 원소들을 여러 개 발견했단 말이야. 실험을 통해서. 그래갖고 뭘 만들었다 얘들아? 주기율과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원소의 주기율과 뭘 만들었어? 주기율표. 주기율과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다음 시간까지는 토요일날 나와.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일요일날 나온다. 일요일날 8시에. 자, 보자. 원소에 주기율이 있다. 주기율이 뭐 있어? 주기율은 원소를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원소마다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타나는 거야. 첫 번째 주기율은 누가 했다? 라보아제야. 라보아제가 화학의 아버지라 했어. 얘가
당시에 발견된 원소, 자기가 발견한 원소 33종의 원소를 네 그룹으로 묶었어. 뭐 금속, 비금속, 뭐 기체, 뭐 이런 식으로 화합물로 묶었어. 네 그룹으로 묶었어. 자, 그다음 누가 나와? 이제 데벨아이너가 나오지. 데벨아이너는 세쌍 원소설이라고. 세쌍 원소설이라고 해. 그리고 뭐야? 예, 원자량이 비슷한, 아니, 화학적으로 자 성질이 비슷한 세쌍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야, 칼슘, 바륨, 스트론튬이 있어. 양 끝에 원자량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의 원자량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얘들아, 자,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나와 있어. 여기도 나와 있어. 뭐냐면 원자량이라는 게 있다.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원자량은 얘들아, 야, 탄소 하나의 질량이 얼마인 줄 아냐?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kg이에요. 졸라리 적지. 눈에도 안 보이는데 질량을 잴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좀 화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질량을 잰 게 뭐야? 상대적인 질량으로 표현한 게 뭐야? 원자량이야. 그럼 봐라, 얘들아. 상대적인 질량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 얘들아. 기준이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 그러면 기준이 누구다? 기준 하는 놈이 누구야? 탄소야. 10이야. 수소는 1이야. 그 다음에 뭐냐? 질소는 14야. 그 다음, 산소는 16이야. 그래갖고 누가 기준이야? 탄소야. 얘는, 야,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있어, 없어? 단위가 없어. A에 대한 비시야. 단위가 없어. 근데 원자량은, 얘들아. 그럼 선생님 원자량을 어떻게 알아요? 거의 질량 수학이다. 질량 수학이다. 선생님 질량수는 자, 선생님 맨날 해줬지. 얘들아, 뭐야? 우리가 원소기호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하자? A분의 B로 표현하지. A가 뭐다? 오질리가 뭐에다 있어? 모든 원소에 X선을 찍어갖고 양성자수를 셀 때 있지. 그래갖고 이거는 원자번호를 매겼어. 원자번호는 뭐다? 양성자수. 야, 저거 눌렀냐? 눌렀지? 네. 빨리 왔네? 그래도? 이렇게 누른데요. 못 온대. 못 온다고요? 강남이라 아직도. 아까 전에 전화 왔는데? 강남이라던데? 왜 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빠가 따라갔다는데? 야, 너 시험법이 어디냐? 어디 배워? 잘 모르는데. 제일 처음에 하고. 선생님 몇 명이야? 지금 지구 그거 하고 있어요. 오케이. 선생님 몇 명이야? 2명이요. 2명인데 한 번은 뭐냐? 빅뱅하고. 네. 그 다음 또 2명은 생물. 생물? 어디? 기억이 안 나요. 책 펴봐. 지금 원장가 그거 하고 있어요. 아닌가? 아니 헷갈려요.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너는 확실히 알아와. 다음 주까지.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 네. 여기가 통과 A인가 B인가 보이는데. 여기 하고 지금 여기 있다고? 하고 있어요. 갑자기? 네,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 여기도 아니고? 네. 여기 안 하고 있어요. 앞에 여기는 안 하네? 여기 하고 있을걸요. 그렇지? 네. 그렇게 한다고? 네. 알았어. 나 토요일에 나와. 쟤도 시험법이 틀리네?
미치겠다. 야. 자, 그럼 봐봐. 여기는 뭐야? 양성자수야. 그리고 이게 원자가 중성되려면 전자수도 같아야 돼, 얘들아. 어? 그리고 이거는 뭐다? 질량수야. 질량수야. 질량수는 누가 다 갖고 있냐? 원자핵이 다 갖고 있지. 원자핵은 누가 뭘로 이루어졌어? 양성자하고 뭘로 이루어졌어? 중성자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수야. 이해되니? 그럼 보자. 이게 몇 쪽이죠? 여기가 34페이지.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자 예를 들어보면 야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다. 그러면 얘는 원자번호 3번이니까 양성자수 몇 개야? 3개고 원자번호 3번이고 전자수 3개지. 그러면 질량수는 어떻게 돼요? 원자번호가 홀수지. 그러면 2n 플러스 1 나온다. 2n 플러스 1이니까 2 곱하기 3 플러스 1이니까 얼마다? 7이야 7. 7이면 양성자수 3개지. 그럼 중성자수는 몇 개야? 4개. 어? 그래갖고 원자량은 7이, 얘는 7이 되는 거야. 질량수가 같다. 이해되지? 원자량은 질량수가 같다. 그 다음 봐봐. 얘는 휘었네? 휘었지? 지가 바나나야? 마치 은신이처럼. 그리고 탄소는 8이고, 야, 8이지? 짝수지, 원자번호가 짝수지. 그러면 질량수는 2에 나오면 돼. 16이야. 그러면 얘는 뭔 소리야? 원자번호 8번이고, 양성자도 8개고, 전자수 8개야. 자, 16이면 얘는 뭐다? 8 플러스 8인 거야. 이해되니? 중성자가 8개인 거야. 근데 무조건 얘를 따르는 건 아니야, 얘들아.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어. 원래는 수소는 13이 돼야 되는데 11이야. 질소는 75가 돼야 되는데 14야. 이것만 예외다. 응?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얘의 원자량과 원자량이란 건 실제 질량 아니라니까. 실제 질량은 너무 작아. 야, 원자는 눈에도 안 보이는데 실제 질량을 측정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뭐 탄소 같은 경우, 탄소 원자 하나 같은 경우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kg이야. 10분의 1 23번 곱해야 돼. 이게 졸렬히 작지, 질량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질량 안 쓰고 상대적인 질량을 쓴다. 갖고 이때 기준 필요한데 기준은 누구다? 탄소가 12가 기준이다. 수소 1. 봐, 수소 1이잖아. 질량수가 같지. 그 다음 질소도 14. 질량수가 같지. 그리고 탄소는 16이잖아. 수소는 1이고 탄소는 10이고.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베베라이너가 세 쌍의 원소를,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를 묶었어. 그랬더니 양쪽 끝놈에 원자량을 더했더니 갖고 2로 나눴더니 가운데 놈에 원자량이 나온 거야. 이게 주길이야. 그리고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뭐다? 옥타브선이다. 야, 도레미파솔라시도 80개야. 원소를 나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타나는 게 옥타브선이다. 이해되니? 이게 주기율이야. 일정한 주기를 갖고 원소가 나타나는 게. 그리고 이걸 표로 만든 사람들 있지. 이게 뭐다? 원소를 갖다 일정한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지. 주기율표는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어? 멘델레프가 만들었지. 자, 멘델레프는 당시에 발견된 원소 몇 종? 63종의 원소를 밑줄 거이 뭘로? 그렇지. 원자량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단 말이야. 중요한 게 뭐다? 원자량이다. 자, 멘델레프는 봐.
당시에 발견된 63장의 원소들을 원자량순으로 배열하면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하고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근데 지금 멘델레프가 만든 주기율표를 안 쓰지. 왜? 몇몇 원소들은 성질이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주기율표가 의의가 뭐냐? 아니야. 발견되지 않은 원소는 자리를 비워두고 그 다음 봐봐. 그 자리에 들어갈 원소의 원자량, 밀도들을 여러 가지 성질을 예측했다. 이후 예측하는 원소들과 성질이 일치하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다. 그 다음 봐봐. 그 뒤에 이제 또 누구? 모즐리가 나온 거야. 모즐리가 무슨 짓거리 했다고? 모든 원소들을 X선을 찍은 거야. 갖고 X선을 찍어가지고 뭐야? 양성자수를 셌다. 갖고 양성자수대로 뭘로 했다? 원자번호를 매겼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순으로? 원자번호 순. 원소들을 나열해갖고 표로 만든 거야. 이게 차이점이야. 자, 멘델레이프는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지. 갖고 주기적인 성질을 찾았지. 갖고 표로 만들었잖아. 근데 얘는 몇몇 원소가 주기성에서 벗어났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못 쓰는 거야. 지금 근데 모즐리는 원자번호수로 원소를 나열해가지고 그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거의 벗어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건 거의 모즐리하고 비슷해. 만든 주기율표하고. 이해됐니? 갖고 모즐리는 봐라. 자, 양성자 수에 따라 원소마다 번호를 붙이고 이를 원자번호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량이 아니라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수, 즉 원자번호와 관계 있으면 바뀌었다. 찍어놔 얘들아. 찍어놔. 저거 가운데 거 있잖아. 특히나 가운데 거 찍어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찍어놔. 저 원자량하고 질량수. 이것만 찍으면 돼. 그렇지. 됐지? 이거 이해했지? 얘들아? 이걸 이해 못하면 문제 못 풀어. 자, 그 다음 현대의 주기율표 보자. 이제. 현대의 주기율표. 현대의 주기율표는 뭐가 있다 얘들아? 뭐가 있다고? 적과 뭐가 있다? 주기가 있다. 적과 주기가 있다. 적은 뭐야? 세로줄이야. 적은 뭐야? 주기율표를 세로줄로 써. 1쪽부터 몇 쪽까지 있다? 18쪽까지 있어. 주기는 뭐야? 가로줄이지. 줄로 1주기부터 7주기. 자, 근데 보자. 자, 주기율표를 쓰면 이렇게 쓰면 되지. 자, 1, 2, 주기는 3, 4, 5라고 했잖아요. 자, 주기는 뭐다 얘들아? 전자들이 원자의 길을 돌고 있지. 그러나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궤도, 즉 전자 껍질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주기라고. 이해되니? 족은 1쪽부터 18쪽까지 있는데 3쪽부터 12쪽 빼버린다. 하고 13, 1, 2, 13, 14, 15, 16, 17, 18이다. 자, 근데 적은 뭐다 했다? 적이 더 중요하다. 뭐라고? 적은 최외곽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라고 뭐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라는 뜻이야.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다. 이 원자과 전자수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뭐야?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라는 것이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라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적은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이해됐어? 적끼리는 뭐가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아요. 즉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얘들은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성질이 비슷한 거야. 이해됐니? 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같으니까. 이해됐어? 그래도 저기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원자 번호 1번부터 수, 해, 리, 배, PC는 니들 알아서 해요. 코도 노, 푸, 네. 그 사실을 나, 만, 알, 지, 펩시콜라, 크카. 선생님 이렇게 해요. 근데 이때 각 껍질에 껍질이 있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일곱 번째 껍질까지 있어. 근데 각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K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원래 세 번째 껍질엔 18개가 들어가야 돼, 얘들아. 근데 8개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네 번째 껍질에 2개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다. 이걸 옥텟 기축이라고. 옥텟 기축을 만족하지. 그러면 안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놈하고 반해야 안 해. 그래서 18쪽을 이걸 만족하는 게 누구야? 18쪽이다. 18쪽을 우리는 뭐라 그래? 기체로 존재하는데 다른 놈하고 반응 안 해. 옥텟 기축을 만족하니까 안정이야. 배불러. 다른 놈하고 반응 안 해. 그래서 18쪽을 우리는 뭐란다? 비활성 기체라는 거야. 이해됐니? 18쪽은 뭘 만족한다고? 옥텟 규칙을 만족해. 옥텟 규칙이 뭐야?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어. 288이야. 288이 2인데, 첫 번째 원자번호 2번이지. 헬륨은. 첫 번째 껍질 채웠어. 네온은 10번이니까 두 번째 껍질 채웠어. 아르곤은 세 번째, 18번이니까 세 번째 껍질을 채웠어. 얘들은 옥텟 규칙 만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다른 놈하고 반응해야 안 해? 안 해.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그러고 봐라. 그러면 얘들은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누굴 부르? 18쪽의 전자 배치를 부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뭐냐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 얘들아?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했지. 근데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다 했지. 근데 얘들이 질량 다 갖고 있다 했지. 원자핵 플러스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무거워서 그 센터에만 박혀 있다. 그러면 가벼운 전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했어. 그러니까 모든 전기적 현상은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했어. 즉 봐라. 자, 얘들아, 이온이라는 놈이 있어. 이온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온은 뭐냐? 중성인 원자가. 중성인 원자는 플러스를 띄는 양성자수하고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수하고 어떻다?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리튬 같은 경우 원자번호 3번이지. 양성자 3개지. 그럼 전자 몇 개야? 3개야. 그러면 중성인 원자가 전자만 이동하는 거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띄는 입자를 뭐라 그래 우리는? 이온이라고 그래. 근데 왜 이온이 된다? 이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이 새끼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야.
그럼 봐봐. 양이온은 뭐야?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중성에서. 마이너스 하나 빠져나가지. 전자 하나 빠져나가지.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두 개 빠져나가지.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예를 들어보자. 리튬이 원자번호 3번이다. 그러면 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두 개 들어가지. 뭐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한 개 들어가. 그러면 한 개를 버리는 게 편하겠어? 옥텟피식 만들기 위해서 7개를 꽂는 게 편하겠어? 여기 버리는 그렇지. 버리니까 얘들아 어떻게 되니? 전자 하나를 버렸지.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많지. 1가 양이야. 자, 전자를 잃은 숫자 1을 먼저 써. 그리고 잃으니까 플러스가 되잖아. 그래서 1 플러스인데 1은 생겨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자, 양성자 3개고 전자 2개니까 합이 플러스 1이 돼. 이게 양성자. 그러면 일족들은 야,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전부 다 하나지. 하나니까 하나를 잃는 게 편해.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여기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몇가 양형이 되는 거야? 1가 양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1쪽은? 그러면 2쪽은 야, 2개니까 2개를 버리는 게 편해? 6개를 꼬시는 게 편해? 2개 그렇지. 2가 양형이 돼. 야, 13쪽은 야, 3개를 버리는 게 편해? 5개를 꼬시는 게 편해? 3개를 버리는 게 편하겠지. 그러니까 3가 양형이 돼. 근데 14쪽은 야, 4개 꼬시기도 뭐하고 4개 버리기도 뭐해. 그러면 굳이 쓰자면 4 플러스로 써. 응? 근데 17쪽을 봐라. 17쪽은 은이온은 뭐냐?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야, 중성인데 마이너스가 들어오지. 그럼 마이너스를 뜨게 될 거야. 하나를 얻지. 1 마이너스가 됩니다. 2개를 얻지. 2 마이너스가 될 거야. 전부 다 이온들은 무슨 규칙 만족하라고? 옥텟규칙 만족. 그러니까 얘들은 만족이잖아. 얘들은 안정이야.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옥텟규칙 만족 못해. 그러니까 옥텟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됩니다. 누가 같은 전자 배치를 받기 위해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받아. 그럼 봐, 예를 들어보자. 야, 플로리는 원자번호 몇 번이니? 9번이야. 네. 그러면 양성자 9개고 전자수 몇 개니? 9개지. 예.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7개야. 그럼 얘들아, 7개를 전자 7개를 버리는 게 편해? 한 개를 꽂히는 게 편해? 한 개 꽂히는 게 편하겠지. 아무리 저기 이거 제오라도 안 되네. 예? 제오라도 안 되네. 제오 7개 꽂힐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한 개를 한 명만 꽂히는 게 편해 이거는. 전자 한 개 얻으니까. 한명 꼬시는 것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9개 되고 전자도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됩니다. 그러면 야, 양성자는 9개지. 플러스 9단 말이야. 근데 전자는 10개야.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니까 1가 음이온이지. 그러다 보니까 17쪽은 얘들아 뭐가 된다고? 전자 하나를 얻어서 7개니까 하나를 얻어갖고 1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16쪽은 야, 6개지. 6개지. 그러니까 2개를 얻어서 2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15쪽은 5개니까 5개를 버리는 것보다 3개를 꽂히는 게 편하겠지. 그러니까 3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맞고 이렇게 되는데 자 1쪽 봐봐. 1쪽 최각 전자수 하나다. 2쪽 원자과 전자수 하나다. 2쪽 2개야. 13쪽 3개 3개야. 14쪽 4개 4개야.
15족 5개 5개야. 16족 6개 6개야. 17족 7개 7개야. 야, 1족부터 17족까지는 최각 전자수와 원적합 전자수 같다. 근데 18쪽은 봐라. 최각 전자수 2개, 8개, 8개. 근데 원적합 전자수는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있어 없어? 없어. 빵이야. 17쪽까지는 최각 전자수하고 원적합 전자수 같다. 근데 18쪽은 최각 전자수는 2, 8, 8인데 원적합 전자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는 없어. 왜? 안정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18쪽만 최각 전자수와 원적합 전자수가 틀리다. 알았니? 잠오지. 일어나. 재우. 일어나라고요? 일어나서 봐. 이해됐지? 그리고 얘들아, 이온 중에서 야, 양이온은 누가 금속 원자가 금속들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 비금속은 뭐야?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고? 음이온이 된다. 봐봐. 1쪽, 2쪽, 13쪽까지는 거의 다. 야, 여기 35페이지 봐봐. 1쪽부터 거의 왼쪽하고 오른쪽은 중간은 거의 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되려고 한다? 양이온이 되려고 그래. 근데 비금속 원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은 뭐야?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다? 음이온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 왼쪽 아래로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오지. 얘들아, 금속성이 크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려고 그래? 양이온이 되려고 그래. 18쪽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올라오지. 그러면 뭐라 그래? 비금속성이라고. 네. 얘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그래. 그리고 야, 1조 원소를 우리는 뭐라 그래? 알카리 금속. 근데 누구는 제외한다? 수소는 제외한다.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그리고 2족을 뭐라 그래? 알카리 흑에서 열나게 되겠다. 토금속이라고. 그리고 17쪽을 우리 뭐라 그래? 할로겐 원소라고. 이해되니? 자, 그 다음 봐라. 35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밑에 봐봐. 자, 주기율표의 왼쪽하고 가운데는 대부분 금속 원소야. 그리고 오른쪽이 비금속이 있지. 근데 봐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온다. 금속 원소는 왼쪽하고 가운데 있고, 자, 실온에서 무슨 상태야? 대부분이 고체다. 누구만 빼놓고 수은이 있지. 수은만 온도계에 있잖아. 그 수은이 있어. 수은만 액체다. 그리고 야, 금속 원소는 야, 뭘 해? 얘들아, 뭘 잘해? 얘들아 봐봐. 금속 원소는 금속들은 뭐라 했어? 전자를 잃고 양면이 되기 쉽다 했지. 즉 봐라. 철 같은 경우도 전자를 잃고 양면이 돼. 그러면 이 전자의 바닥 위에 누가 떠 있냐? 양면이 떠 있어. 줄줄이 전자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들 사이에 뭐가 작용하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하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망치로 치지. 이 결합이 끊어지지가 않아. 밀망정. 그러다 보니까 금속은 전자 때문에 뭐가 생기냐? 펴지는 성질, 전성이 있어. 늘어나는 성질, 연성이 있어. 야, 알루미늄 호일 있지? 얇게 만들 수 있죠. 철사,
연성 때문에 길게 뽑을 수 있잖아. 뭐 때문에 그런가? 다 금속 양이온하고 전자옥이라고 그러죠. 이 전자 때문에 모든 금속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야, 전자가 있으니까 전자가 전기 전도성도 전류도 전자가 흘러가면 전류라고 그러지. 전기 전도성. 얘가 열도 전해. 열 전도성. 좋아. 그리고 야, 전자가 빛도 받아. 그러니까 못 떠나. 광택도 떠나. 다 누구 때문이다? 전자. 전자 때문에. 이해됐니? 네. 이해됐니? 네. 찍어. 미진아, 기경이도 보내주나? 너 왜 안 찍어? 꺼놨어 지금. 녹화. 너가 오늘 안 갖고 왔어 아예? 거짓말하지 마. 자, 그래서 봐봐. 자, 금속 원소는 기경이다. 광택이 있고 열 전기 전도성 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는 뽑힘성을 연성, 얇게 펴지는 펴짐성을 전성이라고 그래. 네. 그리고 야, 비금속은 전자가 없어. 전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야, 비금속은 오른쪽에 전자고 수소는 왼쪽에 전자다. 그리고 인은 뭐예요? 인? 어? 인은 뭐예요? 뭐가 이가? 인이요. 인. 인? 성냥으로 이거요. 아, 인이 성냥에 붙어 있는 빨간 거 있잖아. 이게 인이에요? 인성으로 돼 있어. 이게 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대부분 비금속은 야,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고 브로민만 액체다. 야, 금속은 뭐로 존재한다고? 실온에서 고체. 비금속은 기체나 고체로, 브로민만 액체야. 그리고 금속에서 수은만 액체다. 네. 그리고 광택이 있어 없어? 있어요. 비금속 없어. 비금속. 비금속. 금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 전기 전도성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전자가 없어. 네. 그리고 다 누구는 제외다. 이게 흑연은 연필심은 전극으로 쓴단 말이야. 전류가 통하니까. 비금속 중에서 흑연만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의 이용 봐봐. 자, 금속 원소 알루미늄은 야, 전성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호일로 사용하고, 구리는 야, 전기 전도성 저항이 적지. 그러니까 전선을 이용할 수 있고, 철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철이지. 그리고 비금속 원소의 수소는 야, 뭐가 있다? 가연성이 있어. 물질이 타. 폭발 능력이 있단 말이야. 이게 선생님 말했잖아. 이만한 수소통으로 이것을 날려버린다고. 그 정도로 수소가 엄청나. 폭발성이. 그리고 우주왕복성의 연료를 사용하고. 질소는 야, 반응성이 없다겠지. 그러니까 우리 과자의 충격 지그들끼리는 삼중결합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다른 놈들하고 반응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과자를 요새 과자값이 오르지. 근데 과자의 양은 줄고 질소의 양은 그대로지. 그러니까 우리는 질소를 사면서 과자를 사면 질소를 사면서 덤으로 과자를 사는 거야. 하고 식품 포장용 충전기체. 이는 성냥이 있다. 성냥 빨간 거 있지. 그게 인이야. 네. 그리고 야, 금속 원소하고 비금 원소 사이에 중금속이 있다. 중금속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의 중간인 성질을 띠거나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을 모두 띈다. 뭐 있어? 붕소, 규소, 저머늄 있지. 반도체 같은 거. 네. 넘겨, 얘들아. 자, 봐봐. 그래가지고 자, 족은 뭐가 비슷하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하다 했지. 갖고 일족이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지. 갖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 17쪽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7개의 뭐야? 할로젠 원소라고 그래. 좀 보자. 자, 보자.
첫 번째 알칼리 금속 보자. 아니다. 좀 쉬어. 쉬어 얘들아. 담겠어 이제? 뭐 눌러요? 재우. 아유 여기. 알칼리 금속 봐봐. 알칼리 금속은 몇 쪽이야 얘들아? 16쪽이 아니 11쪽이지. 누군 제외한다? 밑줄. 수소. 아, 아유. 수소는 왜? 비금속이잖아. 그럼 보자. 야, 뭐 있냐? 종류가 뭐가 있어?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이 있어. 프랑슘도 있는데 프랑슘은 거의 취급을 안 한단 말이야. 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러면 선생님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데 같은 종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뭐가 틀릴까? 몸무게가 틀려. 원자량이 틀려. 물리적 성질이 다르단 말이야. 이해되니? 얘들은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리적 성질은 좀 틀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자, 첫 번째 A의 특징이 뭐냐? 실온에서 고체다. 그리고 광택이다. 근데 얘들아 광택이 바로 사라져. 뭐야?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산화물로 광택이 좀 있으면 사라진다. 은백색 광택 나고. 그리고 야 이걸 갖다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 그러니까 물 위에 뜬단 말이에요. 밀도가 작고. 그리고 무르다. 나무 칼로도 잘려져. 무르다.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부터 중요하다. 응? 자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그래가지고 봐봐 얘들아 반응성이 큰데 누구하고 반응한다? 공기 중에 있는 물하고 산소하고 반응해. 갖고 산화물 형태로가 된단 말이야. 갖고 산화되지. 금속의 성질 다 잃어버려. 전자를 갖다가 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야 광택도 사라지고 뭐 전성도 전기전도 사라져버려. 아칼리성 금속이요? 응? 금속 아칼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칼리 금속이 일조들요. 갖고 제일 먼저 산소하고 반응하지. 봐라. 나트륨이 산소하고 반응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산화 나트륨이 되면서 이렇게 된다. 산화물이 되면서 광택이 잃어버려. 전기전도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야, 일쪽은 순수한 금속은 제일 처음에 내놓지. 너무 산화가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금속으로 보관하려면 뭘 차단해야 됩니까? 물하고 산소 차단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 보관해? 옆에 봐봐. 자, 알칼리 금속은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보관한단 말이에요. 왜? 반응성이 너무 커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물과 산소하고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니까 산화가 안 되게 하려면 어디다 보관한다고? 석유나 벤젠 또는 액체 파라핀에 보관한다. 이유가 뭐야? 자,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커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쉽게 산화물을 생성하거나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따라서 알칼리 금속은 공기나 물에 접촉을 하지 않도록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서 보관한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야 원래는 얘가 은백색 광택 돼야 되지. 근데 공기 중에다 놔두면 야 산화돼갖고 다른 어두운 색깔 띄지. 검은색이 띄지. 근데 얘를 갖다가 안을 잘라내지. 그러면
은백색 광택이 같이 나타난다. 근데 좀 있으면 또 이것도 산화돼가지고 검은색으로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반응성이 클수록 이게 빨리 변해. 이해됐어? 그 다음 봐. 왜 얘를 알칼리 금속이 나가느냐. 물과 반응하지. 엄마 물과 반응하면 물과 반응하지. 그럼 어떻게 돼? 자, 물과 반응하면 야 무슨 뭐가 생기냐? 어? 자, 수소기체가 생긴다. 봐봐. 그렇지. 야 이렇게 돼. 수소기체 생기고 뭐가 생겨? 그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야, 알칼리 금속이 그때 봤지? 사진 봤지? 저 선생님이 유튜브 보여줬지? 야, 나트륨이나 그거 있잖아. 막 나트륨 열더니 어떻게 돼? 뭐 불꽃이 일지. 봤어요. 그리고 칼륨도 리튬, 나트륨 불꽃 일고 칼륨도 불꽃 확 일어. 왜? 수소가 발생하는데 수소가 뭐니까 얘들아? 가연성 있잖아. 타버린단 말이야. 근데 루비늄하고 세슘 넣었을 때는 그 욕조 있잖아. 폭발돼 버리잖아. 그 정도로 강해. 근데 야 알칼리 금속은 물에다 여친. 그러면 그 수용액은 뭐가 된다고? 염기성이 돼. 염기성이 돼. 그래서 야 염기성 중에서 물에 잘 녹고 염기성을 띠지. 그럼 우리는 알칼리라고 했어. 그래서 얘가 물하고 반응해갖고 일종기 물하고 반응해갖고 알칼리 염기성을 띠잖아. 그래서 얘를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이거 있잖아. 야 이걸 확인하기 위해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을 려. 페놀프탈레인은 뭐다? 지시약이야.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준단 말이야. 원래 물에다가 페놀프탈레인을 뿌린다. 그러면 무슨 색이야? 얘는 무무발이야. 무무발이야. 즉 산성하고 중성일 때는 무슨 색이야? 무색이야. 그러니까 물에다가 집어였지. 그러면 물이 중성이니까 무색을 띈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을 넣은 물에다가 알칼리 금속 넣지.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수용이 염기성이 되지.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변해?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건 이게 염기성이 됐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봐봐. 실험 봐봐. 자,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생산된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그러면 알칼리 금속의 성질 보자. 가와 같이 리튬, 나트륨, 칼륨을 칼로 자른 뒤 단면의 색을 변화를 관찰하고 좁쌀 크기로 자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을 나와 같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넣고 반응하는 걸 본다. 그러면 야 리튬, 나트륨, 칼륨은 전부 다 무르다겠지. 그러니까 쉽게 칼로 자르지지. 그 다음 단단한 단면의 색이 변하는 야 리튬도 제일 처음에는 광택이 났다가 가운데 자르면 색이 서서히 사라지지. 근데 리튬보다 나트륨이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광택이 금방 사라져. 나트륨은. 칼륨은 더 반응성이 크지. 그러니까 색이 빨리 사라져. 완전히. 그리고 물과 반응하면 리튬은 잘 반응하지. 네. 나트륨은 격렬히 반응하지. 그리고 칼륨은 뭐야? 매우 격렬히 반응하지. 그리고 수용의 색깔은 뭐야? 무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해? 빨간색으로 변해. 왜? 금속하고 알칼리 금속하고 물하고 반응하면 그 수용액이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이 무무발이니까 염기성이 되면 빨간색으로 무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해버려. 물에 넣었을 때는 중성이지. 근데 알칼리 금속하고 물하고 반응해갖고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색이 무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한다? 빨간색으로 변한다. 이해됐니? 그리고 야 알카리 금속은 뭐 있냐?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는데 리튬은 뭐에 이용하니? 휴대전화 배터리에 이용한다. 어? 휴대전화 배터리뿐만 아니라 있잖아 우리 자동차 연료전지 있잖아. 리튬이야. 야 그래서 요새 리튬이 엄청나게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걸 히터르 금속이라고 해. 네. 희소 토양에 분포하는 토양이 적게 분포하는 그 금속을 갖다가 우리가 히토류라고 해. 아 히토류요? 아. 근데 히토류 금속 중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게 리튬이에요. 왜? 배터리에는 다 들어가니까 요새는. 근데 중국이 리튬의 생산량의 한 50 몇 %가 60%가 있어. 근데 나머지가 볼리비아에 많단 말이야. 볼리비아 어디? 유은이 사막에 많단 말이야. 아까 우리나라가 유은이 사막을 선점했잖아. 아까 우리나라는 거기서 리튬 우리가 쓸 만큼 뽑아와. 그리고 나트륨은 조명미나 비누, 소금에 쓰이고 칼륨은 비료에 쓰인다. 그 다음 17쪽은 뭐야? 할로젠 원소라 그래. 얘가 할로젠 17쪽을 뭐라 그래? 할로젠 원소라고 한다. 17쪽을 17쪽을 할로젠 원소라고 그래. 할로젠은 몇 쪽이야? 17쪽이다. 근데 할로젠 원소에 뭐 있냐? 얘들은 원자가 두 개 이상, 두 개 모여가지고 분자가 돼. 갖고 어떤 형태로 있어? F2, Cl2, Br2, I2 형태 있다고. 이걸 뭐란다?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분자가 되면 이원자 원자라고 해. 원자 세 개가 모여서 분자가 되면 삼원자 원자. 원자 네 개가 모여갖고 분자가 되면 사원자 원자라고 해. 근데 보통 얘는 이원자 원자로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반응성이 누가 커? 위로 올라올수록 크단 말이야. 이거 꼭 기억하나? 야, 분자 상태일 때는 얘는 독특한 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얘는, 야, 분자로 무슨 상태로 있어? 기체, 얘는 액체. 얘는 뭐야? 고체로 있다. 꼭 색깔 외워놔야 된다, 색깔. 알았어. 색깔 외워놔. 색깔 뭐야? 자, 야, 플로리는 뭐야? 옅은 노란색이야. 얘는 무슨 색? 염소는 무슨 색? 노란색. 그 다음, 이 브로미는 젓갈색이다. 네. 그 다음, 얘는 뭐야? 아이오딘은 보라색이야. 이거 무조건 외워놔야 된다. 야, 상태하고 그거 있지? 그 색깔 있잖아. 분자 상태일 때 색깔 무조건 외워놔야 돼. 이거 알아야 되고. 자, 그리고 야, 얘들은 뭐가 되냐? 17쪽이니까 야, 전자 하나 잃고 얻어서 일가 음연이 되지. 그러면 얘들은 누구하고 잘 결합하겠냐? 화합물 될 때. 화합물은 총전화량의 합이 0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야, 1-니까 1 플러스하고 잘 결합하겠지. 즉 1쪽하고 잘 결합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반응성이 커서 얘도 반응성이 커. 17쪽도 누구하고 잘 결합한다? 1쪽 금속하고 누구? 1쪽인 또 비금속 누구? 수소하고 결합하지. 이해됐니? 봐봐. 얘들이 야 이온 상태에서는 1-가 되지. 그러면 1 플러스인 1쪽하고 잘 결합하겠지. 1쪽에 뭐 있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얘들 있잖아. 얘들하고 잘 결합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야 뭐 LiCl, LiF, 플로리나 리튬, 그 다음 NaCl, 염화나트륨, 그 다음 KBr, 브로미나 수소 이렇게 돼. KBR이 뭐예요?
브롬이나 칼륨. 브롬이나 칼륨이야. 야, 뭐라 그러냐면 양이온은 그냥 이온만 붙이면 돼, 이름이 뒤에다가. 근데 음이온은 뭐뭐 화를 붙여야 돼. 근데 소자로 끝나는 거 있지. 산소나 염소는 소자 빼고 화자를 붙이면 돼. 산화, 산화 나트륨, 아니면 염화 나트륨 이렇게 사람들. 그리고 또 뭐하고 잘 결합하냐? 수소하고 잘 결합하겠지. 하고 플로리나 수소, 염화 수소,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니나 수소. 그리고 얘들은 물에 넣으면 수소 이온을 내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얘들은 다 산성이 된다. 야, 산성이란 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수소 이온을 내놔야 돼. 그리고 염기성이란 건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 OH 마이너스를 내놔야 돼. 얘들은 전부 다 H 플러스 내놓을 수 있지. 그러니까 산성이 된다는 거다. 이해됐어? 자, 봐라.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 할로겐 원소는 2번에 반응성이 매우 커서 금속과 일족 금속하고 일족인 수소와 잘 반응한다. 나트륨하고 격렬히 반응하여 염소에다가 나트륨이지 불꽃이 뻐벅 튀면서 염화나트륨이 돼. 그리고 수소와 반응하여 할로제나 수소, 플로리나 수소, 염화 수소,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가 된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F2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CL2, 그 다음 Br2, I2다. 그리고 옆에 봐라. 할로젠 원소의 이용. 플로리는 우리 치약에서 화한 성분 있지? 네. 그게 플로린이야. 충치 예방 치약에서. 플로오린이요? 플로린이야. 플루오린이라고 해. 네. 하고 염소는 물을 소독할 때, 소독할 때, 이제 선생님이 말했지. 수영장 갔는데 소독약 냄새가 나지. 그거는 염소 냄새가 아니라고. 그럼요. 염소하고 똥이나 오줌이 결합했을 때 그 냄새가 나는 거야. 진짜요? 그러니까 그 냄새,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지. 그러면 씨발 오염돼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 새끼 어떤 새끼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어쩐지 애들 많은 데에서 냄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이렇게 그 냄새가 많은 나면 가지 마. 그게 오염된 물이야. 그걸 마셨는데. 앞으로 하지 마. 그다음 아이오딘은 뭐야? 아이오딘 띵크용의 빨간 약 있지. 그게 아이오딘으로 만든 거야. 상처 소독약이다. 넘겨 얘가. 자, 원자와 전자 배치. 선생님이 원자는 얘들아 어떻게 되어 있다. 자, 보자. 더러운 새끼. 저 새끼 지금 메테인을 뿜고 있는 거야. 제 은근 아니지. 메테인은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메테인을 불태우면. 그렇잖아. 방구나 트림이 메테인 성분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놈이 화염 방사기. 방구 졸라 참다가 라이터 대니까 불이 쫙 나와. 근데 이 새끼가 체육복을 입고 있었어. 근데 체육복에 보풀이 많이 나 있었어. 보풀에 불이 붙은 거야. 빨리 누워. 그 새끼 거시기 젖댔을 거야. 친구들이 막 밟아갖고 불 껐어. 젖댔어. 바지를 벗으면 되지 않나? 그러면 되겠지. 그거면 유튜브에서 잘리지. 자, 봐봐.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지. 자, 원자는 뭐로 돼 있냐? 원자핵과 뭐로 돼 있다? 전자로 돼 있다. 그리고 원자핵은 또 뭐로 돼 있니? 양성자고 중성자로 돼 있지. 이거 헷갈렸어. 그리고 양성자는 코크 세 개가 보이는데 다운 코크. 다운 코크로 있지. 그리고 여기서 전하량이 얼마야? 코크가 플러스 3분의 2지. 다운 코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러면 플러스 똑같죠. 3분의 2 3분의 1이 되는 거죠.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지. 네? 합하면 아 저렇게 합하면. 그러면 얘는 뭐 얼마가 돼? 걔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0? 0이 되지. 그러니까 양성자는 상대적인 전화량이 플러스 없어요.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양성자인 거야. 중성자는 상대적인 전화량이 0이니까 중성자인 거야. 그리고 전자의 상대적인 전화량이 뭐다? 마이너스 1이야. 이해되니? 다운은 업 다운 다운이니까 다운은 없어. 없어. 그럼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전자가 마이너스 1이잖아. 아 자, 그리고 질량은 뭐라 했어? 얘가 1이라고 하면 얘가 1836배, 얘가 1839배인데 둘이 다운 포크가 조금 더 있는데. 아니 37. 그렇지. 1837배로 퉁쳐버린다. 같다고 놓고 본다. 어? 그러면 야 원자핵이 양성자, 중성자를 이러는데 원자핵이 원자 질량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돼. 그리고 전자는 양성자 때문에 또 원자핵이 뭘 띈다? 플러스를 띄지. 네. 그리고 전자는 가볍잖아. 그러니까 원자핵은 앞으로 플러스 움직인다, 죽여버린다 있다 선생님이. 원자핵은 그 원자의 센터에 박혀 있고 안 움직여.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다? 가벼운 전자만이 이동 가능해. 그러니까 모든 전기적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어? 그리고 왜 원자가 중성이야? 재호야, 왜 원자가 중성이야? 원자가 왜 중성이냐고요? 그러게요. 플러스를 때는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때는 전자 수하고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야, 연기한 거예요. 원자 번호 3번이 리튬은 양성자 3개지. 네. 전자도 몇 개야? 3개잖아.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원자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면 원자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원자를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원자 모형이 뭐야? 보호의 원자 모형이야.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은 뭐야, 얘들아? 원자핵이 있으면 원자핵은 가만히 있고 전자가 이주위를 돌고 있다 했지. 근데 이때 이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지.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야. 그리고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 정해져 있다 했지. 2, 8, 8. 이해됐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전자가 있잖아. 대강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고 속력이 매우 빨라. 그러니까 위치하고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자의 위치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의 원자 모형은 어떻게 한다? 야, 뭐는 어디 있는지 알아? 원자핵은 중심에 있지. 중심에 있어. 원자핵은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그러면 그 주위에 전자가 분포할 거란 말이야. 근데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확률로 나타내는 거야. 확률 함수. 전자가 전자의 꽃을 점을 치고 나타내니까 마치 이게 뭐처럼 되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예요. 전자 구름처럼 돼. 하고 이게 전자 구름. 왼쪽에 오른쪽에 뭔 차이고? 알려줄게. 그걸 오비탈이라고 해. 왜냐면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하면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잖아. 그러니까 대강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전자는 실제로 질량이 너무 적어. 그리고 속력이 매우 빨라. 그러니까 위치하고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이제 확률로 나타내는 거야. 점을 찍었더니 전자의 꽃을 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원자의 주위에 전자가 구름처럼 분포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전자 구름 또는 오비탈이라고 그래. 이해되니? 그다음 보자. 자, 그리고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자. 보호의 원자 모형은 선생님 뭐라 했어? 금방. 그러게요. 원자핵은 무거워서 네.
못 움직이고 플러스를 때는 원자핵은 못 움직이고 가운데에만 있다 있지. 그리고 전자가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지 얘들아.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야. K 껍질, L, M, N이 보아한테 물어봤어. 왜 A부터 안 하고 K부터 했냐? 아, 난더 발견될 줄 알고. 근데 안 발견됐어. 근데 이처럼 보호의 원자 모양은 이게 전부 다 껍질마다 에너지가 틀려요. 그래서 이 껍질을 에너지 주인이라고 해요. 이 에너지 주인은 불연속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연속적이라는 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띄엄띄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주인은 불연속적으로. 이해되니? 그리고 이 에너지 주인은 양자화되어 있고 값이 딱딱 정해져 있고 얼마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1로. 봐봐. 그럼 첫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11이야. 두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11. 세 번째 궤도가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311이네. 밖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크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면 커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야, 원자핵과 전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존재해.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 내가 얘를 띄어내려면 2를 해줘야 돼. 얘가 2를 받지. 그러면 에너지가 커져. 그쵸.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궤도가 에너지가 제일 낮기 때문에 첫 번째 궤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 바닥 상태.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크지 불안정해져. 들뜬 상태라고. 불안정하다. 그러면 봐라. 자, 같은 궤도를 돌지 전자가 에너지가 같으니까 에너지 출입이 있어 없어? 에너지 출입이 없어. 같은 궤도를 돌면 에너지가 같으니까. 그런데 얘가 잡아 다른 궤도로 이동을 해. 그걸 전이라고 그래. 즉 에너지 출입이 다르니까 에너지 출입이 있어. 무슨 말이냐? 봐봐. 에너지가 낮은 데서 에너지가 높은 데로 가려고 했지. 그만큼의 에너지를 더 써야죠. 갖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이해되니? 에너지가 크지? 불안정해. 빨리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닥 상태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이번에는. 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나와요. 이게 보호의 원자거든요. 그리고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정해져 있다.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이런 식으로. 2개, 8개, 8개예요? 이해됐지? 지금요? 응? 2개, 8개, 8개 다른 거. 원래는 2개, 8개, 18개야. 근데 세 번째 껍질에 8개 먼저 채우고 네 번째 껍질을 가버려. 이해돼? 그리고 야 올라와 이제 39페이지 위에 선생님이 원자과 전자가 중요하다 했지. 원자과 전자는 뭐라 했어? 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라 했지. 족은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이해됐어? 네. 근데 1쪽부터 17쪽까지는 최외각 전자수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같지. 근데 18쪽은 최외각 전자수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틀리지. 너 일어나. 또 지금 일어나. 288이야. 근데 18쪽의 원자과 전자수는 옥텟 규칙 만족해 버리니까 빵이란 말이야. 원자과 전자수는 알아.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로서 화학 결합에 참여함으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자, 원자과 전자수는 각 원소가 속한 족번호와 일치한다. 1이 자리하고 일치한다. 근데 18쪽은 빵이지. 18쪽은 제외다. 수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니? 하나야. 원자번호 6번인 탄소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4개지.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 4개야. 마그네슘이 12번이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2개 있지. 원자과 전자수 2개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주기율표의 전자 배치의 관계. 같은 족 원소는, 동족 원소는 야, 뭐가 같니?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3족에서부터 12족은 제외한다. 1족, 2족, 13, 14, 15, 16, 17, 18이야. 그리고 같은 주기의 원소의 전자 배치는 뭐야? 주기면 뭐가 같다? 얘들아, 껍질 수가 같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그리고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같은 껍질 내에서 원자 번호 주기성을 띈다. 이해됐니? 네. 그리고 어디를 펴냐? 46페이지를 펴봐. 자, 이거는 선생님이 화학결합의 원리는 다 했다 한번. 자, 얘들아 봐봐. 화학결합이란 건 뭐다? 자, 화학결합은 3개가 있어. 얘들아. 뭐가 있냐? 세 개가 있어. 무슨 결합? 고응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이다. 고응결합 뭐야?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해. 무슨 규칙을 만들고 하는 거야? 그렇지. 혼자서는 옥텟 규칙 못 만들게. 그러니까 전자를 공유해갖고 옥텟 규칙 만들어낸 거야. 닭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를 꽉꽉 채운 거야. 그럼 뭐가 있냐 이게? H2, O2, N2. 비금속들은 무조건 공유를 하는 거야. 비금속끼리는 하고 H2O, CO2, NH3가 된다. 이해됐니? 그 다음 이온결합 있다. 이온결합. 이온결합 뭐야? 이온하고 이온들끼리 결합하는 거지. 이온 결합. 금속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되니? 양이온이 되지.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즉 금속이 잃은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갖고 이온이 되면서 지들끼리 결합하는 거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뭐가 적용한다? 정전기적 인력이 적용한다. 근데 야,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거나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나 다 뭘 만족하고 있는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다. 이온이 되는 게 다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불허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이온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도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이러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봐.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NaCl 있잖아. 얘가 얘한테 전자 주고 지는 일가양이온, 얘는 일가음이온이 되는 거야. 자, MgO. 얘는 전자 2개를 잃고 이가양이온이 돼. 그럼 얘는 전자 2개를 얻어서 이가음이온이 돼. 이런 식으로 결합한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금속 결합이 있다. 금속 결합은 뭐야? 금속들이 전자를 잃고 뭐가 돼? 양이온이 돼. 그러면 금속 양이온하고 전자하고 결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도 뭐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정전기적이 돼요. 그러면서
금속들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지. 뭘 만족을 위해? 옥텟 기축이죠. 모든 화학 결합은 뭘 만족해주는 거야? 옥텟 기축. 즉 예를 들면 철이 전자 두 개를 잃고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이 금속 양이온하고 전자끼리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하는 거야. 이런 거다. 자, 화학 결합은 전부 다 뭘 만족하게 하는 거다? 옥텟 규칙 만족하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뭘 알아야 돼, 우리가? 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는 누구밖에 없어? 18쪽인 뭐밖에 없다? 비활성 기체밖에 없지. 비활성 기체를 보자. 46페이지에. 자, 비활성 기체 봐봐. 주기율표에 몇 쪽이야? 18쪽에 속하지. 갖고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는데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있지. 원자번호 2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옥텟 규칙 만족하지. 그 다음 네온은 원자번호 10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있지. 그리고 아르곤은 1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kop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만족하지. 그래갖고 이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안정하지. 그러니까 다른 놈하고 반응해야 해. 안 하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원자가 전도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반응성이 작아서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그리고 다른 원소와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다른 원소와 결합해야 해. 안 하지. 근데 원자가 두 개 이상 모여야지 분자가 되잖아. 근데 얘는 원자 하나인데도 분자처럼 행동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일원자 분자라고 해. 18조 비활성 기체를 뭐라고 한다고? 원자 한 개인데도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마치 분자처럼 행동해. 그래서 일원자 분자라고 한다. 이해됐어? 이 새끼 뭔 생각하냐 이렇게. 재우 뭐라 했어 내가? 아니요. 야, 네. 원래는 분자가 되려면 원자가 두 개 이상 모여야 되는데 갖고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되는데 네. 18쪽은 비활성 기체는 원자 하나인데도 옥텟 규칙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38쪽이요? 18쪽은 46쪽. 아니 그쪽이 아니지. 18쪽이라고 이 새끼야. 비활성 기체 18쪽은 원자 하나인데도 분자처럼 행동해서 일원자 분자라고 한다고. 네. 이해됐냐? 네. 그 다음 봐. 언제 넘겼어요, 근데? 자, 그리고 헬륨은 어디에 쓰이니? 우리 헬륨 풍선이라든지 광고용 기구에 충전기체로 쓰이지. 그 다음 네온은 네온 사인, 광고판의 충전기체. 아르곤은 우리 LED 등이 있지. 그 안에 있는 형광등의 충전기체로 쓰인다. 근데 광고용 기구 저거 탈 수 있는 거예요? 탈 수 있지. 밑에 사잖아. 밑에. 있잖아. 몇 명 정도 돼요, 저거? 얼마네요? 엄청 크게 옛날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 비행체를 갖다가 만들었어. 근데 비행체에 충전기체를 뭐로 썼어, 제일 처음에? 수소로 썼어.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잖아. 졸르는 가벼워. 갖고 독일의 벤젠부르크 무슨 거기에서 뉴욕까지 왕복을 하는 비행선을 띄웠어.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어. 그게 막 터졌다죠. 근데 졸라 크게 만들어갖고 한 200명 타고 갔어. 여행선으로. 근데 수소가 뭐 있냐? 가연성이 있지. 불붙어갖고 한꺼번에 다 뒤졌어. 폭발해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소를 안 쓰고 뭘 써? 헬륨을 써. 헬륨이 화학적으로 안정하잖아. 18쪽이니까. 이거 비활성 기체잖아. 그러다 보니까 걔는 안 터져. 그러니까 요새는 다 헬륨을 쓴다. 요즘에도 이걸 타나? 기구. 타지. 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없지. 그냥 미국 그런 데 많은 거죠? 막 레이싱 경기장 막 그런데. 그렇지. 자, 그리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가 채워진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룬다. 단 헬륨은 2개다. 자,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을 채우지. 그 다음 네온은 원자번호 10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지.
그리고 아르곤은 1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지. 갖고 옥텟 규칙 만족한다. 따라서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뭐냐? 원소들은 화학결합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거야. 즉, 뭘 만들어가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들려고 뭘 하니? 화학결합을 하는 거야. 네. 그럼 보자. 옥텟 규칙이란 뭐냐?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되려는 경향을 이런 경향을 뭐라 그래? 옥텟 규칙이라고 그러지.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란 말이야. 몇 개가 부족해? 3개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전자 3개를 얻어갖고 10개가 되는 거야. 갖고 네온과 같은 전자배를 갖는 거야. 산소는 몇 개니? 원자번호 8번이니까 2개 부족하지. 전자 2개 얻어. 이가 오면이 되는 거야. 몇 개 부족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적수가 뭐야? 원자가 전자잖아. 네. 근데 봐봐.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지. 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 있지. 두 번째 껍질에 몇 개를 채워야 안정이야? 8개 채워야 되잖아. 네. 그럼 몇 개 부족해? 6개. 네? 5개 있잖아. 네? 무슨 소리예요? 잠시만요, 다시요. 잡아봐.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잖아. 네. 그러면 양성자 7개 있고 전자도 7개 있지. 네.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5개. 옥텟 규칙 만들려면 몇 개가 부족해? 8개를 채워야 되잖아. 두 번째 껍질에. 네. 3개가 부족한 거네. 그래. 그러니까 3개 얻어갖고 상가 응용이 되는 거야. 아, 예. 10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제 이해됐어요. 산소는 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6개지. 2개 부족하니까 2개를 얻어. 288이죠? 그리고 플로린은 9번이잖아. 9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7개니까 1개가 부족하니까 1개를 얻는 거야. 나트륨은 11번이지. 하나가 남아. 하나를 버려버리는 거야. 10개가 되는 거야. 아, 그러네요. 한 개 남으면 한 개. 마그네슘은 12개니까 2개를 버려야죠. 이가 양이 되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네. 이해됐지? 오늘 배운 거. 네. 안녕히 계세요. 먼저 풀어야지.